집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7월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50대 가구의 주택 보유 비율이 63.5%였어요. 뒤집으면 10집 중 서너 집은 아직 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60세 이상도 68.5%고요. 그런데 KB금융 경영연구소가 혼자 사시는 분 2,000명한테 물어본 조사가 지난 7월에 나왔는데요. 무주택인 분들 중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비율이 61%로 2년 전보다 5.1%포인트 올랐어요. 그중 50대는 43.8%였는데 다른 연령대는 내려가는데 50대만 반대로 올라갔어요. 참고로 39세 이하는 27.7%로 역대 최저예요. 50대하고 격차가 35.8%포인트인데 2017년에 통계를 다시 만든 뒤로 가장 크게 벌어졌고요. 세대별로 상황이 이만큼 다른데 정작 대출 규칙은 나이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마음은 커진 거죠.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청약을 한 번도 안 넣어본 이유, 일비가 당첨돼도 지불할 돈이 없어서였어요. 50.3%예요. 사고 싶은 마음과 낼 수 있는 돈 사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대출을 새로 지는 게 맞나 싶어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러다 서늘한 걸 하나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람 알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하는 방법만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는 이래요. 40, 50대가 30, 40대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규칙이 어떤지, 그걸로 뭘 다룰 수 있는지요. 제가 본 서늘한 게 이거예요. 지금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만기가 30년을 넘기지 못해요. 작년 6월 대책에 들어간 규칙인데 만기를 길게 늘려서 한 달에 갚는 돈을 줄이는 방식을 막아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단순해져요. 50에 받으면 80에 끝나요. 55에 받으면 85에 끝나고요. 그런데 우리 소득은 그때까지 안 가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정년이 60세예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고요. 1969년생 이후는 다 65세예요. 그러니까 50에 30년 만기로 받으면 소득이 끝난 뒤로 20년치 원리금이 남아요. 3, 40대가 같은 대출을 받으면 갚는 기간이 일하는 기간 안에 대체로 들어가는데 4, 50대는 그게 안 들어가요. 이게 나이가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나이 상한도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 그건 보통 대출을 받는 시점에 65세나 70세 미만 다 갚는 시점에 75세나 80세 미만을 봐요. 그러니까 만기가 30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30년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늘수록 만기가 먼저 짧아지는 거예요. 연금으로 메우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올해 기준 월 69만 8천 원이에요.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까지 다 넣은 평균이라 개인차가 크긴 한데 이 돈으로 원리금을 감당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손에 쥐고 나가실 문장은 하나예요. 내 소득이 끝나는 날하고 대출이 끝나는 날 어느 쪽이 먼저인가? 그럼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쓰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세 군데서 막히더라고요. 첫째는 나이예요. 보금자리론이 만기 40년까지 되는데 이건 만 40세 미만만 돼요. 신혼가구면 만 50세 미만이고요. 50년 만기는 만 3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상품은 애초에 4, 50대를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둘째는 소득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생애 최초나 두 자녀 이상이면은 7천만 원, 신혼이면은 8,500만 원까지고요. 보금자리로는 7천만 원 이하예요. 4, 50대에 맞벌이시면은 이 선을 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셋째는 집값이에요. 디딤돌은 5억 원 이하 집만 돼요. 신혼이나 두 자녀 이상이면 6억이고요. 보금자리론도 6억 이하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임차 가구 비중이 44.4%인데 그 지역에서 5억 이하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죠. 한도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디딤돌이 일반 2억, 생애 최초 2.4억, 신혼이나 두 자녀 이상이 3.2억이에요. 보금자리로는 3.6억, 생애 최초면 4.2억까지고요. 인터넷에 2억 5천이니 3억이니 하는 숫자가 돌아다니는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지금 값은 이거예요. 그래서 4, 50대 무주택자는 상당수가 정책 대출 밖에서 시작하게 돼요. 시중은행 금리를 그대로 맞고 규제도 그대로 맞는다는 뜻이고요. 은행에서 얼마나 빌릴 수 있냐면 지금은 집값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시가 15억 원 이하면 6억까지예요. 15억을 넘고 25억 이하면 4억, 25억을 넘으면 2억이고요. 작년 10월 16일부터 적용 중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은 스트레스 금리가 3%포인트예요. 원래 기본이 1.5%포인트인데 두 배로 올려둔 거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 미리 가정해서 한도를 깎는 제도인데 지금은 그 가정을 두 배로 세게 잡아둔 상태예요. 올해 12월 30일까지 한시로 적용돼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으셔야 해요.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보고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천장에 내 돈을 더해서 나온 금액 안에서 집을 보는 거예요. 이 한도 계산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 규칙들은 한시예요. 규제 지역 지정도 올해 연말까지고요. 지금 숫자로 계산은 하시되 실제로 계약하실 때는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반대쪽도 봐야 공평하죠. 안 사고 계속 빌려 살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임차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이번 달 초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5% 정도 줄었어요. 8월 3일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로도 서울 전세 매물이 2만 800건에서 1만 9,847건으로 더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월세가 이미 다수예요.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를 보면 월세가 8,819건, 전세가 7,477건이었어요. 월세 비중이 54.1%니까 절반을 넘긴 거예요. 게다가 요즘 퇴거 통보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한테는 공제를 늘려주고 살지 않는 1주택자한테는 줄이는 방향이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한다는 설명이에요. 아직 업계 관측 단계이긴 한데 갱신을 앞두셨다면 염두에 두실만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은퇴 다음이에요. 임차 가구가 소득에서 월세로 내는 비율이 전국 평균 15.8%인데요. 이건 아래에 소득이 깔려 있어야 나오는 숫자잖아요. 정년이 지나고 소득이 끊기면 같은 월세도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그 연금 69만 8천 원 위에 월세가 얹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공짜가 아니에요. 사면 원리금이 은퇴 뒤까지 따라오고 안 사면 월세가 은퇴 뒤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 줄로 정리했어요. 종이 한 장에 세 줄만 쓰면 돼요. 첫째 줄은 완제 나이예요. 대출이 끝나는 나이에서 내 소득이 끝나는 나이를 빼세요. 50에 30년이면은 80에서 60을 뺀 20년이 나와요. 이 20년치 원리금을 따로 마련해 둔 게 있느냐? 없으면 그 20년을 뭘로 채울 거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둘째 줄은 월 상환액이에요. 지금 소득 말고 은퇴 후에 들어올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연금하고 퇴직금에서 나올 월 얼마에서 그 원리금을 빼고도 생활이 되는지요. 지금 소득으로 계산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득이 20년 뒤엔 없거든요. 셋째 줄은 자기 자본이에요. 아까 그 천장에 내 돈을 더한 금액을 쓰고 그 금액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내가 살 만한 곳에 있는지 보세요. 참고로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값을 채우는데 걸리는 기간이 전국 평균 6.3년, 수도권은 8.7년이에요. 없으면 계산이 아니라 지역이나 시점을 다시 봐야 하는 거고요. 이 세 줄이 사람 하나를 정해주지는 않아요. 다만 세 줄을 다 쓰고 나면은 막연하게 미루던 게 구체적으로 미루는 것으로 바뀌어요.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지가 보이니까요. 사는 쪽으로 기운다면은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40, 50대한테 집은 자산을 불리는 물건이라기보다 은퇴 후에 주거비를 0으로 만드는 장치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집을 다시 연금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주택연금인데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건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없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받는 구조예요. 가입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클수록 매달 받는 돈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사는 쪽을 택하면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은퇴 후에 월세가 안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을 길이 하나 열려 있다는 것이요. 다만 이걸 보장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가입 요건도 공시가격 기준도 제도라서 시점마다 바뀌어요. 20년, 30년 뒤에도 지금 조건 그대로일 거라고 계산에 넣으시면 위험해요. 주택연금 자체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따로 다뤘으니 궁금하시면 그쪽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첫째 줄에서 나온 20년을 뭘로 채울 거냐는 질문에 넣어볼 카드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당분간 안 사기로 정하셨다면 그것도 그냥 미루는 거랑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무주택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 월세 세액공제예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주면 낸 월세의 15%에서 17%를 세금에서 빼줘요. 지금 한도는 연 1천만 원이고요. 8월 3일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이걸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돼요. 둘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주면 낸 돈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빼줘요. 이 특례도 개편안에서 기한을 없애고 계속 두는 쪽으로 담겼고요. 셋째, 전세대출을 갚고 계시면은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보증에 들어두시는 게 안전하고요. 넷째, 이건 돈은 아닌데요.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15년이면 32점 만점이에요. 40, 50대에 계속 무주택이셨다면 이 항목은 이미 만점이신 분이 많아요. 빌려 사는 동안 유일하게 쌓인 게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안 사기로 하셨으면은 은퇴 후 주거비를 지금 노후 계획에 고정비로 넣어두세요. 대부분 노후 자금 계산하실 때 이걸 빼놓고 하시거든요. 정리할게요. 50대 10집 중 서너 집이 아직 무주택이고 사고 싶은 마음은 오히려 커졌는데 지금 수도권 대출 만기는 30년에서 멈춰요. 50에 받으면 80에 끝나는데 소득은 60에 끝나고요.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종이에 두 줄만 쓰세요. 내 소득이 끝나는 나이 한 줄, 대출을 지금 받으면 끝나는 나이 한 줄이요. 그 차이가 몇 년인지만 눈으로 보세요. 둘째,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는 게 정답도 아니고 안 사는 게 정답도 아니에요. 다만 정하지 않은 채로 흘려보내는 게 제일 비싸요. 나이가 한 살 늘 때마다 만기 상한은 그대로인데 갚을 시간만 줄어드니까요. 오늘 두 줄만 써보셔도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편 준비하는데 큰 힘이 돼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